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제가 어려워졌을 시, 불필요한 친구나 지인은 손절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친구 관계를 손절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그냥 안 만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제가 깔렸습니다. 불필요한 친구. 그러니까, 좀 친구 중에 좀 상황이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 상황을 악화하면 안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요. 뉴스 보면 알잖아요.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죠. 미디어에서 안 좋은 얘기하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오래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할 것 같아요. 잠깐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기 성장을 했는 게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버블이 많이 꼈죠. 버블이 빠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 상황도 별로 안 좋아요. 일자리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인원들 많이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뭐 아까 전에 채팅 나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택배 상하차도 요즘에 뭐 1시간 안에 사람들이 꽉 찬다면서요, 지원자가. 원래 택배 상하차는 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택배 상하차도 지원자가 너무 많대요. 근데 택배 상하차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너무 힘들잖아. 사실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택배 상하차는 그런 거잖아요. 뭔가 종착역 같은 느낌이죠. 정말 할 거 없어가지고 돈은 벌어야겠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정말 이제 받아주는 데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찾는 곳이 택배 상하차잖아요. 일은 정말 빡센데 하는 만큼 돈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마저도 이제는 꽉 찬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택배 상하차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환경이 좋을 리가 없죠. 힘들죠. 준호한 사람도 매번 등장하고 그런 곳인데 그만큼 일자리 환경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런 데도 사람이 몰린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가 그렇게 좀 회복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뭐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 웃기긴 하지만 그래서 좀 마음의 대비를 하시고 이제부터 좀 사치를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 내가 평소에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좀 파악을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관계 때문에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앞가림 못해가지고 뭐 빚더미에 앉았다거나 대출 압박이 싫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으면 어떤 게 나한테 올 수 있냐면 나한테 돈 빌려라라고 부탁이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쉽게 거절을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말을 못할 대로 얘기했지만 돈 부탁이 오면 그냥 거절하고 손절해라. 그 사람하고 앞으로 그냥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단칼에 쉽게 거절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친구나 주변 지인들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형편이 좋으면 분명히 연락이 올 거예요. 돈 있냐 없냐. 빌려주면 안 돼요. 아니면 안 빌려준다고 하면 계속 연락 와가지고 언제 시간 되면 좀 보자. 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도 어떡하실 겁니까? 그냥 계속 그 사람하고 연락하면서 돈 빌려줄 거예요?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빌려주면 못 돌려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지인들에게 마저 손 벌리는 사람들은요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거야. 돈 나올 때 그렇고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겠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하시고 연락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참에 좀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살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중에 살기 좀 어려워진 사람들은 좀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생계형 범죄 같은 거 많이 늘어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남을 등쳐먹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뭐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내 주변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지면 비정상적으로 뭐 범죄 저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발생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푸어 중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보험 사기로 내가 봤더니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진 건 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멀쩡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멀쩡히 사랑구실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때 SNS 활동도 자제해야죠. 아니면 아예 하질 않거나 자기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거나 여유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티를 내서는 안 되죠. 자동차도 적당한 국산 준인형 타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 보이면 돈 냄새를 맡고 돈벌레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네, 있는 티 내지 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뭐 차 이번에 좋은 거 뽑았다, 이번에 집 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 꼬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돈 있다는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뭐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다. 뭐 아니면 이번에 뭐 투자해가지고 이만큼 돈을 벌었다. 아니면 이번에 차를 좀 뭐 일시불로 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없는 티 해야 돼. 왜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있는 척 하는 사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구하라 살만 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콩고미라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계속 연락을 한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 중에 또 거절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이제 만나자고 이렇게 계속 쪼들리기 연락하면 한국 사람 약해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또 해달라 하면 또 해준단 말이야. 그럼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척 하세요 그냥. 나도 힘들다. 나도 빚쟁이다. 나도 요즘에 불황이다. 먹고 살기 어렵다. 나도 미치겠다. 이럴 때 연기를 좀 해야 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내가 돈이 많다 그러냐.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냐. 나도 미치겠다니까. 나 하고 다니 행색 봐. 이게 어디 봐서 잘 나가는 사람이냐고. 돈 많은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헛다리 짓지 말고 저리 가. 이런 식으로 좀 연기를 해야 돼요. 요즘 같은 때 SNS 활동도 자제해야죠. 뭐 SNS 활동을 자제할 필요는 없는데 SNS 활동을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집착하지 말아요. 여기 병적을 매달린 사람도 많잖아요. 저는 SNS 활동을 더 많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SNS 하는 사람들 중에 일종의 정신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SNS 활동을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SNS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뭐 능력이 되니까 잘 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기꾼들이 많이 해요.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 SNS 사진을 이제 명품이나 자동차 같은 거, 현금 다발 같은 걸로 이런 걸로 사진을 많이 올려서 나 잘 나간다. 나 사업가다.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포섭을 합니다. 요즘에 사기꾼들 중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뭔가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합니다. 사진 같은 걸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인스타 같은데 사기꾼들이나 아니면 이상한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을 단죄짓지 마세요. 그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도배하는 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무튼 여러분 각자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건 사실이니까. 특히 SNS 활동 같은 거 매달리지 마. 이거 절대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아마 정신적으로 나약한 분들이 자꾸 뭔가 위로받으려고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올리고 할 텐데 그런 거 도움 안 돼.
경제가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내가 이 위기를 타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SNS 사진 올리려고 뭐 여행 가고 뭐 차 사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 SNS 속에 그 사진 속의 모습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뭐 아쉬운 게 있어 여기 사진 올립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좋을 게 없는데. 그 SNS에 잘난 척 하는 사람들도 거만거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쓰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돈을 흥청 많이 썼을까 라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이 막 그렇게 많이 모이고 많이 벌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도 뽑으시면 안 돼. 지금 당장 차가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새 차 뽑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차를 오라이브로 막 지르고 하는 그런 겁없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하신 분도 많이 있진 않겠지만 지금 금리가 장난 아니에요. 캐피탈 금리가 10% 넘어요. 그거 감당할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차 사는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차자랑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도 명품백 같은 거 좀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명품백 하나 산다고 지금 경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명품백 산 것 때문에 돈이 안 모여가지고 자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봐. 그 자동차 사는 사람들 중에 일시불로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국산차도 많이 비싸잖아요. 진짜 많이 비싸거든요. 앞으로 돈 필요할 때 많을 텐데. 그래서 지금 소비 같은 것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 있으면 빨리 갚으셔야 되고. 남들한테 뭔가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근본적인 어떤 재정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스타 같은 데서 내 잘났다, 나 잘나간다, 나 성공했다 이런 모습 보여줘봐야 크게 뭐 내 인생에 이 본질적 부분에 도움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SNS 활동을 자제하기보다는 적당히,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고지것들을 믿지 말 것, 그리고 너무 사람들한테 내가 돈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 것, 이참에 내 주변에 앞가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살펴볼 것,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